최근 몇 주 사이에 미국 대선의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는데요. 마치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인지 전당대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가 공개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기대와 우려로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금년 중 두세 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대톡의 주제는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연준 독립성 깨지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대선 전후 금리 시나리오, 그리고 연준의 개편 가능성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널은 특정 후보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호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도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해설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정치적 간섭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은 빨간색의 공화당, 청색의 민주당, 그 어느 정당의 정치적 권력에 편향되지 않고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은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여기 하부 구조에 4개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즉 맨 위에 의회, 연준 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그리고 12개의 지역 연방은행들로 구성됩니다. 구조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반관, 반민의 독립적 중앙은행이고요. 임기 14년의 이사와 임기 4년의 의장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됩니다. 1977년에 개정된 연방준비법은 연준 앞으로 물가 안정 유지와 최대 고용 촉진을 이중 책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의 독립성은 1970년대 두 자릿대의 혹독한 인플레이션의 시련을 겪고 나서 위에서 설명한 1977년 연방준비법 개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후 글로벌 선진국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투어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영란은행과 일본은행이 1997년, 유럽중앙은행 ECB가 1998년에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1997년에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11월 당시 연준 이사였던 파월을 옐런의 후임 이사회 의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파월은 상원의 인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연준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전임 옐런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유지되었던 저금리를 2015년부터 25bp씩 5번 인상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정책 금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2018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25bp씩 4번 인상하여 최종 금리가 2.5%가 되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 당시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2018년 12월 초부터 3주간 S&P 500 지수가 수직으로 하락하여 마이너스 16%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긴축 사이클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던 12월 20일을 전후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까지 스트레이트로 하락하여 투자자들은 이때 사건을 크리스마스 폭락이라고 기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4번이나 금리를 인상하여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가디언지 헤드라인 기사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반기를 들고 그에 대한 해고를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파월의 결정에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면서 연준과 파월 의장을 다 같이 싸잡아서 혹독하게 비판함으로써 견원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관들은 파월 의장을 해고하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있는 금년 초부터 2018년 6년 전에 악몽이 소환되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2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재집권하면 파월 연준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 그는 정치적이다 라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 후 최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 금리 인하는 안 돼. 그것은 정치적으로 바이든만 도와줄 뿐이야. 금리 인하는 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할 생각은 없어. 파월 의장은 그의 임기를 마쳐도 좋아. 하지만 잘해야 해. 라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매우 공격적인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바뀐 것은 2018년 당시는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거 운동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편을 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소신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난 주초 워싱턴 경제클럽에 초청된 자리에서 오래전 사람들은 정치적 고려에서 독립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더 잘 통제한다는 것을 배웠고 이는 이제 전 세계의 선진 경제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지혜이며 또 이것은 의회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폭넓은 지지를 받는 매우 강력한 원칙이다 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그 중요성을 단호한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11월 대선이 불과 3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치 도박사들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64%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승률은 14%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대선 전후 금리 정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전에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7월 또는 9월에 금리 인하 개시를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 내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등판하는 FOMC 의원들도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사 크리스 월러와 뉴욕 연원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대선 전에는 트럼프와 연준 그리고 시장 간의 치열한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는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준은 근본 긴축 사이클을 완화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유지하면서 예기치 않은 고용시장 악화나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트럼포노믹스가 지향하는 감세, 관세, 그리고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충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선 후에는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재집권 시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의 독립성은 깨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방준비법으로 보장된 파월 의장의 4년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되고요. 연준 이사로서 14년 임기는 2028년 1월에 끝납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을 제외하고
금리 정책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가 직접적인 해임 사유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간섭은 좀 심해지겠지만 연준 자체를 개편하여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들어 연준의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대선 전 금리나 반대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의 독립성은 연방준비법에 의해 보장된 고유의 특성이다. 둘째로, 대선 전후 금리 정책은 대선 전에는 트럼프, 연준, 그리고 시장 간의 치열한 치킨 게임이 예상되고 8월에 개최되는 잭슨 홀 회의가 9월 금리 인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대선 후 트럼프노믹스 가동 시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 시 연준 개입이나 구조 개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독립성은 연방 준비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의장의 4년 임기와 이사의 14년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또한 금리 정책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해임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충돌 시 주식시장의 폭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역사적인 사례에 유의하면서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 후 정치적 변수가 투자시장에 미칠 위험 요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긴 장마와 삼복 더위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